안녕하십니까, 남성부 찬호박입니다. 오늘은 또 되게 신조어죠. 타임머신 무고를 당하신 선생님을 모셔왔는데, 일단은 뭐 타임머신이라고 하면은 이게 얼마 전에 생긴 거잖아요. 올해 초반 2025년 이제 초에 생겼죠. 공소시효도 없어지고 하면서 네. 증거도 없는데 막 20년 전 거, 30년 전 거 그냥 얘가 강간했어요 하면 기소가 되는 그런 네. 걸 타임머신 무고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0대 남자 공무원이고요. 네. 일단 제가 2023년 4월에 이제 타임머신 무고를 이제 빌드업을 당했고, 그 다음에 2023년 9월에 이제 고소를 당했습니다. 친척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네. 네.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게 이 친척이 왜 이러나 알고 보니까 이게 금전 목적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 집 가족들을 이제 명예훼손도 하고 좀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굉장히 밝으셔서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무고 피해자분들 보면은 정말 어두운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위축되고 마음의 병도 한데 선생님 무죄네요, 딱 봐도. 네. 무혐의인 거죠? 무혐의죠. 예, 무혐의답게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떤 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무혐의를 받아냈는지. 우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전 사건에 대해서 진술, 그 다음에 진료기록,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일기장만으로 형사 책임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현 제도상 가능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2010년도쯤에 이제 만 13세 미만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되고 난 뒤에 10년 공소시효가 그렇게 이제 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30세 미만이면 모든 이 범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상에서는. 기억만으로. 네, 기억만으로 네. 고소가 네. 가능하고, 예를 들어 자기가 만 13세 이전에 당했다. 그럼 평생이네요. 네, 그럼 평생이죠. 100년. 100년 후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이러한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진료 기록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증거를 만들어서 이제 고소하는 게 바로 타임머신 무고라고 합니다. 몇 년 전 거를 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기로는 네. 당초 그 친척이 주장하기로는 2005년이라고 했어요. 2005년. 그럼 거의 18년 정도 전의 거를. 예. 처음엔 저희 가족을 협박을 했을 때 2005년이라고 얘기했고, 네. 고소를 했을 때는 2006년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바뀌네요. 네, 바뀌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억이 나지도 않고 솔직히 뭔 일인지도 몰랐으니까. 고소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뭐 고소 내용의 첫 번째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친척의 주장으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척들이 모인 식당 앞에서 이제 식당에서 이제 의자에서 엉덩이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성추행을 했다. 그 내용으로 고소를 한 내용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강간 미수로 이제 고소를 했는데요. 강간 미수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쯤이었나? 이제 친척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얘를 넘어뜨려가지고 강간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도망쳐가지고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선생님 주장이지만 그런 사실은 절대 없고 그런 사실도 없었죠. 제가 알기로는 아동성 범죄의 경우엔 무조건 기소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쵸. 사안이 복잡을 한데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가 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2023년 4월에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저희 이모로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네. 이제 전화를 하면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과거에 제가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이제 친척 동생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범죄 특정하면서 아니 범죄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뭐 잘못한 거 있지? 나쁜 짓을 했는데 얘가 지금 밥도 못 먹고 당장 죽을 것 같다. 지금 맨날 칼 휘두르고 다니고 정신과 때문에 지금 곧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데 네가 그냥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따지지 말고 그냥 사과만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그런 내용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럼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이제 이모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그냥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고 사과할 때 물어보고 그냥 일단 사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 같으면 어른이 시키면 그냥 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알겠다.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과를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서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하고 계셨는데 네. 지역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그 글이 어떤 글이었냐면요. 성범죄자 가족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여기 자료가 네. 있네요. 이 글이 맘카페에 올라왔었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이 글이 사실은 특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명예훼손죄는 안 되는데 너무나 특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운영되는 아파트 단지 내 시립 어린이 원정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이게 특정을 하고 인터넷을 쳐가지고 검색을 하면 특정성이 드러나긴 해요. 그리고 네. 같은 업종 사람들은 1시간 만에 저희 어머니인 걸 알아챈 거예요. 그 맘카페라는 것도 사실상 어떤 지역에서의 활동하는 카페일 거 네, 아니에요? 지역 맘카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글이 1시간 만에 퍼지면서 완전히 지역 커뮤니티고 뭐고 확산이 됐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 글이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도 특정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빨리 사과를 해라라고 했네요. 네,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이걸 글을 안 내리면 어머니 피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빨리 사과를 해가지고 빨리 그 사건을 해결하자.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보면서 좀 화가 좀 났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내가 이걸 왜 사과하나. 내가 성범죄자도 아닌데. 근데 어머니 입장에선 4개월 뒤에 재이탁이 있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터지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과를 종용하는 태도는 범행 사실의 인정을 위한 건가요? 그게 처음에는 제가 뭔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냥 내가 때려서 사과를 했나? 뭘 했나? 그냥 그렇게만 처음에 이제 흉설수설 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성추행하고 성강간미수 했잖아. 네.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 막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어쨌든 이미 제가 사과를 하러 갔고 지금 이미 사건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사과를 했어요. 녹음을 뭐 일단은 그쪽에서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4월달에는 끝났어요. 근데 이제 2023년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가 들어온 거죠. 5개월 있다가 또 고소를 했네요. 네. 그게 저희 어머니가 재이탁 떨어지고 나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고소가 들어간 거죠. 글은 바로 내리셨고 그때 아니요. 끝까지 안 내려가지고 제가 네이버 쪽에다가 요청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내렸습니다. 고소가 돼가지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수사관이. 네. 근데 딱 그 보니까 왠지 좀 느낌이 그런 거에 쎄한 거예요. 근데 받았는데 이제 경찰 수사관이더라고요. 땡땡 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성추행 및 강간미수로 고소를 하셨고 이게 본인이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기관에 통보가 될 거다. 이제 그거 듣고서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일단 변호사 선임을 하고 제가 그러면 가겠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하고서 저는 이제 일단 당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디를 제가 추적을 한번 하게 됐었어요. 증거를 찾으려고 우연히. 아, 이 블로그 올렸던 아이디. 네. 근데 이제 블로그를 찾아가지고 제가 9월 19일쯤 때쯤에 이 블로그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네. 근데 왠지 이게 증거로 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서 친구 누가 봐도 쓰려고 해놨는데요? 네, 이게 5월 25일 날 작성이 된 건데 보면 제가 9월 19일 네. 지금 오전 11시 45분 이때쯤에 이거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증거를. 두 개가 있네요. 네. 이게 수정 전 거, 이게 수정 후 거. 웃긴 게 뭐냐면요. 네. 사건이 8년 전이고 네. 사과하라고 한 다음에 네이버에 쓰는 이런 디지털 일기가 증거로 쓰인다는 거잖아요. 네, 증거로 쓰였죠. 이거 증거 도적단이 증거를 만드는 건데. 네, 그쵸. 네, 아,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최초에 네. 이제 19일 거를 캡처를 해놓고서 일단 대응을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이게 8년 전, 19년, 거의 20년 전 거의 일인데 네. 거기서 증거를 어떻게 찾아요? 찾을 수가 없죠, 사실상. 그죠.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증거를 진짜 찾으려고 집 다 뒤졌었습니다. 완전히 그때 당시. 사진이나 이런 거는 여행 간 사진은 나오는데 그때 당시 사진도 거의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을 한참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증거를 쓸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보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네. 중학교 있어요. 이제 보면 여기가 중학교 1학년이 이 최초본엔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한편으로 제가 또 의문이 들었던 게 중학교 1학년이면 촉법소년일 텐데 왜 이게 고소가 가능했라는 그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 13세. 네, 그죠? 만 13세는 형사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됐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어떤 고소가 내용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상대편이 이제 전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저를 고소를 했고, 근데 이제 고소가 가능했던 게 여기 블로그 내용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을 올려서 이게 고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옮긴 거네요. 네. 근데 이런 정도의 고소력이면은 보통 민간인이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고소를 위한 고소인 거잖아요. 그쵸?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고 보니까 이때 이 새끼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네. 성립이 안 되는데 네. 한 단계 올리자라는 거에서 블로그를 수정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제가 매일매일 들어갔거든요. 네. 분명히 그럼 이게 고소장 내용이 이러면 증거 조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예상을 하고서 매일매일 들어갔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2023년 9월 27일에 이렇게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이 중학생으로 붙여져 있었고 그리고 이 수정 내용들이 지금 다 이렇게 싹 다 정렬이 돼 있었어요.
아, 원래 다른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네. 없애졌다. 다 없어졌죠. 9월 아. 27일에. 그렇게 이제 수정이 되었고, 그래서 전 10월 13일 날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었어요. 그 뒤에도 사실은 제가 증거를 한참 찾았었어요. 우연히 네. 이게 딱 나온 거예요. 학창 시절에 썼던 일기장인데, 이거 내가 불행하다 뭐 이런 내용인데. 네, 불행한 내용인데 이 불행한 내용이 본인이 이제 다른 사람들 거 물건을 조금 약간 뭐 죽거나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둑으로 몰려서 이제 힘들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어머니한테 땡땡아, 돈 달라면 줄게. 네, 돈 달라면 줄게. 말해. 이런 식으로 자꾸 도둑으로 모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었는 내용인데 이거 네. 말고도 이제 다른 내용들이 많은데 다 가족 간의 갈등이었지. 이게 성추행이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 여기 기소 내용에는 잘 넘어갔지만 네. 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정상적인 청소년 연기를 보낼 수 없고 뭐 굉장히 힘들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 네. 정말 막상 힘들다 쓰는 일기에는 언급이 없었다. 네. 예.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사실은 불송치가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 그럼 경찰관에서 끝이 난 거네요? 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확률이죠, 증거 자체가.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불송치하고 끝이에요? 불송치를 했는데 문제는 이쪽에서 경찰 수사관이 이제 그 불송치 통지서를 작성을 하면서 네. 이 내용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저를 더 범죄자로 만들려고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진술분석제도예요. 이제 형사소송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블로그나 뭐 진료기록부 이런 것도 다 증거긴 한데 그 예를 들어 전문가의 뭐 전문 검증을 거치게 되면 이제 네. 신빙력 높은 증거로 변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증거를 쓰는데 왜 그럼 전관 변호사가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진술 분석을 했냐? 그 수사 결과 통지서 내용 때문에 네. 걔네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 보게 되면 2005년이라고 처음에 얘네들이 주장을 했고 다시 2006년 바꿨고 2006년 바꿨잖아요. 그리고 근데 증거도 바꿨고 네, 증거도 바꿨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은 증거 바꿨다는 얘기는 대놓고는 하진 않고 네. 고소 시점이 다르다. 모순이 있다. 그 내용의 문구가 이제 정확하게 그 수사 결과 통지에 써 있었어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뭐냐? 무고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찰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고다. 네. 그래서 불송치하겠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돌려서는 얘기했지만 전관이라고 함부로 하지는 없겠지만 돌려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전관 변호사가 봤었을 때 뭐 이건 제 가정이긴 하지만 네네네. 이게 모순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촉법 소년이었다가 촉법 소년인 사건을 처음 얘네가 주장을 했는데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는 무고가 되죠. 왜냐하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데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가 저를 진술 분석 의뢰를 한 거예요. 왜? 그래야 본인이 사니까. 저를 처벌을 해야 얘네가 무고로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변호사가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변호사는 그냥 의뢰인을 믿을 뿐인 거잖아. 믿을 뿐인데 이제 증거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네. 죄가 안 된 줄을 알면서도 죄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고소장에 있거든요. 본인 그 전관 변호사의 그럼 증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은 피셜이지만 네. 내가 무고를 일단 저질러 놨고 이걸 인정해 버리면은 내가 좆된다. 네. 이 새끼 범죄자 만들어야 된다. 네. 라고 해서 뭐 분석을 네, 일했다. 진술 분석을 한 거죠. 네. 그 증거가 고소장을 보면 거기에 표현이 이 블로그에 있는 표현들이 혼동돼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블로그를 보고 쓰지 않으면 절대 그 표현을 쓸 수 없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고소장이 자기의 유죄를 입증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이해했어요. 네. 이 새끼가 블로그를 수정을 하고 손을 봐준 게 네. 티가 나는 고소장이었다. 네, 내용의 네, 표현들이. 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봐도 좀 화가 난 거예요. 그죠. 검찰. 근데 확실히 얘기하면 이거는 선생님 네,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에요. 피셜이에요. 네, 네. 제 피셜이고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하도 이제 검사가 안 끝내주다 보니까 국민신문고 해가지고 네. 검사 쪽에다 아니 증거 조작을 했는데 네. 왜 검찰에서는 이거를 계속 나를 수사하냐 불기소를 빨리 해주던가 아니면 이 증거 조작을 해도 되는 판례들을 가져와라. 말이 안 되죠. 네. 그딴 판례가 어딨어요. 그딴 판례가 없죠. 그딴 판례가 없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보내고 나서 한 15일 뒤에 불기소 처분이 최종 나왔었어요. 선생님의 의견대로라면은 네. 이것조차도 안 됐으면 일단 그 정관 변호사라는 놈이 나쁜 놈이라는 게 어쨌든 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역고소를 들어갔죠. 네. 역고소를 들어가서 이제 이게 보게 되면 고소 후에 증거가 수정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해 증거 위조, 그 다음에 무고죄로 전관 변호사랑 그 친척을 네. 역고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 보통 안 받아주잖아요. 네. 네. 안 받아, 이게 경찰 수사관이 네.
고소가 됐으니까 접수가 됐는데 이제 고소인 조사 때 뭐 이제 대놓고 특정해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네. 문제가 좀 많았어요, 사실. 문제가 많아져서 네. 결국에는 어떤 조치도 해주지 못했다. 이제 일단은 불송치는 났는데 그 사건이 네. 수사 결과 통지서를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상당히 큰 좀 수사 결과 통지서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원래 경찰이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이제 대부분 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사권 자체가. 그렇죠. 이제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공무원이니까 공문서 서식이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데 일단 그 수사 결과 통지서 자체가 표현들이 중립성을 위반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 내용들 자체가 전관 변호사의 의견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라는 의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은 지금 또 경찰의 유착을 또 얘기하는 건가요? 네. 아, 이거 좀 큰 사건이네요. 네. 이제 경찰이 쓸 수 있는 표현이나 이런 게 항상 있거든요. 항상 뭐 제가 썼던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땡땡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고 어떠한 사실이 있어서 이건 합리적인 증거가 아니다. 증거에 대한 평가만 할 뿐이지 이걸 막 주관적인 심리나 뭐 이런 걸 해서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그 영역은 어떻게 네. 판사 즉 법원이 해야 될 거지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저도 경찰 조사 많이 받았는데 네. 죄송합니다. 아, 저한테 죄송하지 마요. 그냥 기록만 하는 거예요. 딱 그 입장이잖아요. 네. 경찰은. 그런데 판단을 한 문구가 당시 아. 제출된 블로그가 위조되었다고 하기도 어렵고 처벌 가능한 나이를 주장하기 위해 수정하여 위조하여 보기도 어렵다. 이 내용인데 이 문장이 절대 경찰 단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장이죠. 아, 경찰은 수정하였다. 네, 수정하였다. 따지면 되는 건데. 네, 그쵸. 아,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다는 게. 네, 수사관이 개인적인 의견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고소 후에 증거를 수정한 사안을 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대해서 자신의 기억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수정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판사의 판결문에나 들어가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사실 제가 통지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 말도 맞는 게 너무 의견이 너무 많네. 자기 네. 생각이. 그리고 그 경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제 헌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찰청이랑 대검찰청 간부 상대로 공수처에다가 법적 조치는 해놨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네,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네네. 공수처에서는. 자기 식구라고 이게 안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딴 데서 그쵸. 보면.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한데 뭐 적어도 저는 뭐 한 사람이라도 하면 결국은 이게 공문서 증거기 때문에 이게 그 전관 변호사라는 사람을 여기서 이름을 말하면 이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잖아. 명예훼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딘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이제